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 가세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별게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간이가세자 또는 일반 가세자로 등록했다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가세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일반 가세자는 무엇이고 또 간이 가세자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종류가 간이 가세자랄 것인가 일반 가세자로 나눠지는데, 간이 가세자는 사업 규모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다 간이 가세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따질 때 한 400만 원 이하. 특징은 부가세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0.5에서 3% 정도의 부가세를 내야 있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거래 시는 유리한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좀 불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까다롭겠죠. 부가세는 종합소득세법하고 부가세법에 따라서 분리되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나 일반 가세자나 종합소득세는 같고 부가세만 별개로, 이제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지 소득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월 400만 원 이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작은 규모 사업에 유리하고 사업 규모가 크다, 이것은 기업이 되겠죠. 그럴 때는 법인으로 한 개씩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네 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도 일반 가세자,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인데 임차인이 간이 가세자, 반대로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인데 임차인이 일반 가세자,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인데 임차인이 간이 가세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인데 이 네 가지 경우가 각각 가정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 임차인이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죠. 이럴 때가 제일 깔끔하다고 합니다. A, B, A가 임대인, B가 임차인 했을 때 A, B 거래 금액이 월 1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월세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가세 별도 이렇게 문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A, B 세무 처리는 A는 세금 계산을 발행합니다. 110만 원을 발행하면은 100만 원, 10만 원 부가세인데 10만 원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임차인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세 10만 원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매출이 없다 그러면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수익은 100만 원이 됩니다. 둘 다 크게 분쟁할 소지가 없는 경우죠. 두 번째로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인데 임차인이 간이 가세자다. 첫 번째 경우 같이 월세에 부가세 10% 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임대인은 10만 원을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임차인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게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간이 가세자이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에 맞는 부가세율을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1%, 2%, 3% 중 최대 3%로 했을 때 3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만 원인데 임차인이 10만 원을 환급 신청 받을 수 있는데 3만 원만 공제나 환급을 받기 때문에 7만 원이 손해인 거죠. 이때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렇습니다. 아니, 부가세 10만 원 환급도 못 받는데 부가세 굳이 내가 내야 되냐, 부가세 그냥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럼 임대인이 또 어떤 부분 그렇게 해라 해서 임대인이 부가세 10만 원 안 받고 그냥 1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그러면 A,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10만 원 안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내야 됩니다. 9만 원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인은요. 근데 임차인은 부가세 10만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실질적인 임대수익은 91만 원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은 월세가 100만 원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내고 나니까 9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로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다 했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고 임차인이 일반 가세자다.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은 세무죄는 어떻게 되느냐? A가 100만 원 중에 3% 부가세 3만 원을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B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없습니다. 또 부가세 내지도 않았고요. 실질적인 임대수익률이 97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임차인은 자기가 일반가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현금 영수증을 뭐 발급해 준다든가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현금 영수증도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임대인도 97만 원을 받으니까 손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첫 번째 경우를 떠나서 97만 원을 받으니까 아니 부가세 10%를 줘라. 그러면은 뭐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돌려받을 건데 해서 11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부가세 10만 원을 해서요. 임대인은 110만 원 중에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3%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3만 3천 원이 되겠죠. 신고 납부를 합니다. B는 임차인은 A가 임대인이 간이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110만 원 중에 3만 3천 원만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106만 7천 원을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이익인 거죠. 근데 임차인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간이가세자고 임차인도 간이가세자다. 이 경우도 깔끔합니다. 단지 금액에서 좀 보정을 해야겠죠. 100만 원을 받고 부가세는 서로 그냥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100만 원 중에 3% 부가세 신고를 하고 3만 원을 신고 납부합니다. 뭐 임차인은 부가세 10%를 안 줬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할 필요가 없겠죠. 실질적인 임대 수익은 9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는 또 임대인이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 서로 간이가세다 알았을 때는 임대인이 뭐 100만 원에다 그러면 103만 원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임대 수익이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럴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들었을 때 임차인이 일반가세자냐 간이가세자냐에 따라서 내가 임대인이 일반가세자로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상가 월세 중에 부가세 일반가세자를 할 것인가 간이가세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두세 번 돌려보면은 쉽게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오늘은 상가 부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